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여 말씀드립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봅시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이었고요. 애초에는 그 경찰 수사를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원칙적인 입장이 아니었나 싶은데 입장이 바뀌었다면 그 이유가 뭘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통일교와 관련한 이 특검에서의 수사는 일단락이 됐고 그러면 이 특검법에 따라서 국수본으로 이첩이 됐는데 상당히 속도를 냈던 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수사 귀결이 되는지를 좀 지켜보겠다는 게 원론적인 입장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이 마치 뭔가 모종의 문제가 있어서 회피하는 듯한 그래서 정쟁의 수단으로 계속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윤영호 씨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한 30명 가까운 그런 의원들에는 여야를 총망라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이상 수세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원론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견제해왔던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 정치 공세에 빌미를 주는 것보다는 이걸 전격 수용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태세 전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포함해서 하나도 거리낄 것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야 공의 다 같이 해보자 이런 입장이라는 말씀이시고 국민의힘은요. 그런데 지금 특검 수사를 그러면 만약에 서로가 오케이를 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 범위와 관련해서 통일교 게이트에 우선 집중을 하되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 은폐 의혹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사건은 단순히 지금 여당 쪽의 정치인들이 관여되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민중기 특검이 8월에 윤용호 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았는데 11월이 돼서야 내사번호를 부여를 하고 그리고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된 이후에야 경찰로 이첩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이 사건은 뭉개려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 사건은 이미 고발이 되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요. 형사사건 진행되는 상황들 다 아시고 수사의 정당성을 넘어서서 수사 주체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장과 공수처의 수뇌부 5명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민중기 특검도 역시 똑같이 이번 특검 조사 과정에 있어서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혐의거든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니 도대체 누가 누구를 수사한다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고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도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수사, 재판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무능력한 것들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당 쪽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선 과정에서 저희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후보 측과도 컨택하려고 노력했었던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어찌 보면은 대통령실까지도 겨눌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개혁신당과의 협의 과정에서는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민주당이 오늘에서야 특검을 같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 같은 것들은 서로 간에 좀 논쟁은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특검을 한다라는 입장 그리고 특검에 대한 범위 물론 논의를 세부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야겠습니다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특검 추천 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일단 뭐 쟁점 사안에서 지금 양당이 합의한 부분은 제3자 추천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2명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제3자 추천 입장도 민주당이 수용 가능한 부분인 건가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국민의힘도 이 수사의 대상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손상에 오를 수 있는 게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 뭐 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개혁신당도 원래는 이제 그 한 몸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이것은 정치권이 추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 신뢰를 도모하는 데는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대법원이 됐든 법원 행정처가 됐든 아니면 법관 대표회의로 대법원 내규에도 있는 좀 상징성을 가진 그런 주체가 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열어놓고 일단 수기가 가능하다. 그렇다만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권에서 추천을 하는 것은 이 특검의 어떤 이 방향성에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민주당이 수용하기로 한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과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기존의 특검 사례를 보면 뭐 여야 동수랄지 아니면 뭐 야당 추천을 할지 여당 추천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3자 추천할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쟁점 사안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공조가 참 잘 되는 건가 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런 공조 양상이 이 특검을 넘어서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쭉 이어져 가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이 특검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저희 국민의힘과도 관련돼 있는 것으로 혐의점이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야권이 함께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다는 거죠. 대선 과정에서 결국에 마지막까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그러면 뭐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데서 단일화가 될 것인가 결국 마지막에 함께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계기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는데 이번 특검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저희 국민의힘 예. 입장과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서로에게 어느 정도는 윈윈이지 않을까 싶어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장도연 대표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아직까지 국민들께 변화를 보여드리지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개혁신당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한정적인 그 당원층들이 있기 때문에 확장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보수에 있어서의 미래 세대라는 것들을 또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합당이 아니더라도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통일교 특검 내지는 통일교 금품수 의혹 관련된 질문 한두 가지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경찰이 지금 통일교의 금품수소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전 장관, 전재수 의원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뇌물이냐, 정치 자금이냐, 아니면 무혐의냐. 경찰 수사를 뭐 조심스럽게 전망하신다면요? 일단 언론에서도 예. 나오는 사실관계들, 국민의힘에서도 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사실관계들이 다 혼재돼 있다는 인상을 받는데 정확하게 좀 분별을 해야 될 부분이 예. 있습니다. 천정궁에 가는 거, 그런 부분들, 축사를 하는 거, 통일교 행사에서 한학자 총재의 책을 들고 사진을 찍는 거, 이런 건 범죄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황 중에 아주 지연 말단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에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돈의 수수가 있었는지 아니면 뇌물로 보이는 청탁관계로 보일 수 있는 금품이 오가는 그런 정황이 있는지.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수사가 아마 실체적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도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왜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만 정치인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기소된 내용을 보면 통일교와 관련해서 1억을 줄 때 사진을 찍어두고 아주 꼼짝 못하게 나중에 오늘 드린 건 미약하고 약속했지만 다음엔 더 큰 약속을 드린다는 취지들, 그리고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는 그 김건희 씨의 어떤 문자, 이런 게 명징하게 나와서 기소가 된 거예요. 또 이 보도는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만 기소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천정궁에 가서 쇼핑백을 받아서 왔다라는 윤영호 씨의 진술에 있었어요. 그 부분 기소가 됐습니까? 아니요,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거 넥타이 받은 거라고. 그리고 그냥 인사차 간 거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과 했을 때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정확한 수사의 영역인데 증거와 진술과 여러 정황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과연 그렇게 가고 있는가. 그래 보이진 않기 때문에 저는 수사의 성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의원이요. 처음에 이 의혹이 터졌을 때 미국에 출장을 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절대 없었다였습니다. 금품수수 자체가 아니라 불법적인 금품수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이후에 드러난 것은 통일교 측에서 전재수 전 장관이 2019년에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했었는데 그 무렵에 2만 원씩 500권, 그러니까 1,000만 원어치를 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보면은 윤영호 본부장의 사무실 앞에 이 책이 노끈에 쌓여진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통일교 내부자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만으로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서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갈 것이다. 지금 전재수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요. 이거 세금계산서 정당하게 발행됐으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금품수수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이라고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과하고 그리고 노끈에 쌓여 있다는 것은 이 책을 읽은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통일교 측에서는 1,000만 원어치 쓰레기를 사온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구체적인 청탁이 만약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정치자금법으로서 충분히 의율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 부탁하거나 받거나 하지 않아도. 예. 조금 아까 이제 장 변호사님께서 권성동 의원이 천정궁에 가서 뭐 넥타이를 받았냐, 돈을 받았냐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상황으로서 지금 전재수 의원이 2천만 원 그리고 플러스 시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수사기관에서 이 시계에 대해서 어떤 모델인지도 정확하게 특정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공소시효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게 시기 같은 것들도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수사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당장 보기만 해도 2019년에 책을 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직은 7년의 공소시효가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의율 가능성을 또 언급을 해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민중기 특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소환을 했습니다. 일단 금품수수 의혹과는 별개로 김 의원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왜 줬는지를 묻기 위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어떤 연관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까지 혹시 향후에 만약에 꾸려질 통일교 특검에도 이것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그렇죠. 여야 정치인 일단 대상과 관련해서는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기로 했고 그러면 어떤 혐의를 들여다볼 것인지도 봐야 되는데 지금 특검에서 마침표를 찍지 못한 여러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김기현 이 대표가 당시 전당대회에서 됐던 그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특검에서 확보한 증거는 지금까지 원래는 권성동 의원을 지지하고 지원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문자로 남아 있습니다. 건진과 윤영호 씨가 이 지금은 누굽니까? 윤의 뜻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권성동 의원을 지칭을 해요. 근데 권성동 의원은 출마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누구로 방향선회를 해야 되냐고 했을 때 김기현 의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김기현 의원은 굉장히 독실한 신자예요. 기독교 신자. 그러니까 우리랑 결이 좀 다른데 알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당원 가입을 하든 왜냐하면 이게 당내 선거잖아요. 홍준표 전 시장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전국 단위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집단적인 조직표가 정말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김기현 의원은 그 당시에 사실 제일 후발주자였습니다. 나경원 의원 주저앉혔죠.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 결과 다르다고 망신 주면서 주저앉혔습니다. 안철수 당시 그 의원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무리하게.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원 당규를 바꿔버렸어요. 본인이 왜냐하면 확장성이 있는 보수 정치인이니까. 그러면서 그 반사 이익을 얻고 거기에 통일교가 있다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문자로 나오고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확보된 상황에서 이 부분 당연히 지금 새로 발족하기로 한 특검에도 수사 대상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그 우리 장유미 대변인께서 그 통일교의 종교 시설에 뭐 갔냐 안 갔냐 그 자체보다는 이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를 좀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통일교의 뭐 천정궁에 뭐 갔냐 안 갔니 이 질문에 뭐 그것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답을 했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까지도 다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부분인가요?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해도 특검에 이번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이 법안으로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이 부분을 넣겠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요를 하게 된다면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을 이미 국민들께 말씀드린 상황에서 결국에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어느 정도 주고받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특검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국민들께는 본인들이 깨끗한 정당인 것처럼 이미지를 만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국민의힘이 몰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지금 아마 저희 국민의힘에 대한 의원들도 몇 명 더 명시적으로 넣어서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강제적으로 좀 넣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지방선거에 있어서 사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봉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특검을 받겠다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특검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저 라고 그렇게 전망을 생각합니다. 하는 것이고요.